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심장 전문 의사 연세의대 명예교수 정남식입니다. 또 여러분과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만나 뵙게 돼서 매우 반갑고 영광입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우리가 장수 100세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그동안 쭉 한자를 보면서 느낀 게 오래 살면 뭐하냐. 또 듣는 소리가 건강해야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장수 시대지만 건강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10년을 살아도 건강하게, 그죠? 모든 사람의 바람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이건 장수가 아니고 제가 좀 말을 만들어 봤어요. 강수라고. 근데 강하니까 뭐 강하게 생각하는데 이 한자로 표현하면 편안할 강입니다. 편하다는 건 몸과 마음이 편하다는 얘기래요. 몸과 마음이 편하게 우리가 오래 사는 거, 그게 우리 바람이고 행복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강수의학에 대해서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지난 50년간 1970년 기준으로 할게요. 데이터가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70년도 많이 나와 있어요. 엄청 발전했죠. 요즘 보면 너무 깨끗해요. 시골에 가도 너무 깨끗하고 환경이 너무 좋아졌어요. 50년간 우리는 전 세계에서 엄청난 남이 부러워할 정도의 경제 성장을 이룬 건 사실입니다. 참 우린 우수한 민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한국인이라는 게. 높은 경제 성장의 우산 효과가 지금 우리는 그 우산 효과를 보고 있는 거예요. 5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은 좀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가 알죠. 그래서 5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높은 경제의 우산 효과는 우선 우리 환경의 변화를 많이 가져왔어요. 여러분 제 뒤로 보이는 이 아파트, 서울의 아름다운 모습이 보일 거예요. 70년 전에 없었어요. 그렇죠? 아파트라는 게 뭔가 정말 궁금하고 부러움의 대상이었고 70년대 여의도 아파트가 개발될 때만 해도 엄청 좋은 아파트. 난방이 잘 나오고 뭐 이런 등등. 자, 이런 환경의 변화가 결국은 우리나라 경제 환경이 좋아지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의사로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인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인류 역사의 생명이 연장되고 건강하게 된 거는 물입니다. 가끔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흙탕물을 먹는 거 봤죠. 우리 옛날에 수돗물이 있고 그 옆에 오양간 있고 뭐 있고 다 오염돼서 여름만 되면 콜레라 예방, 장티푸스. 제가 70년대 후반에 레지던트 시대에도 맨 그런 병 치료했어요. 감염병. 지금은 콜레라, 장티푸스 없죠. 잘못 먹어서 설사가 나는 거 있죠. 자, 이 수돗물과 전기 엄청난 겁니다. 전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뭘 갖게 됐어요? 냉장고. 냉장고 없는 집 없죠. 그러니까 음식이 부패한 음식을 안 먹게 된 거예요. 철저하게. 주택, 환기. 제가 레지던트 시절에는 맨 소화가 이제 감기 걸리고 콧물 나고 폐렴되고 이런 환자 요즘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이 주택에 엄청난 환경의 발전이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 기반 시설 엄청 좋아졌죠. 너무 깨끗해요. 한강도 아름답고 이렇게 전부 아름답고. 이런 환경의 변화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명 연장에 엄청난 기여를 했다는 거 절대 무시할 수 없어요. 저는 그게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해요. 또 세 번째, 교육. 건강에 대한 교육. 또 알게 되니까 또 우리가 많은 지식을 통해서 건강에 대한 상식을 아마 우리나라만큼 가지고 있는 민족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교육. 그 다음에 영양 상태의 현격한 변화예요. 요즘 제가 우리 젊은 사람들 보려면 이렇게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키가 보통 평균 키가 엄청 자랐죠. 너무 늘씬하고 체형이 바뀌었어요. 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나라의 많은 건강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의료의 혁신. 전 국민의 의료보험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갈 수 있게 됐어요. 병원에 간다는 건 예전에 뭐 알려니 죽니 이렇게 생각하죠.
작게 낳겠어요. 병원에 간다는 게 너무나 두렵고 정말 힘들었지만 지금은 우리나라 전 국민이 병원에 갈 수 있어요. 일단 의사를 만나서 병을 찾고 고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 혁신과 이 전 국민의 의료보험 수혜가 엄청난 우리 한국의 건강 한국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는 뭐냐면 기대 수명이 엄청 늘어난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태어난 아이가 2020년에 태어난 아이가 내 통계입니다. 65세가 될 확률이 88.6%.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여성은 94.8%. 자, 이게 1970년대에는 65세가 될 확률이 47%, 44%, 거의 2배가 느는 거예요. 지난 50년간. 경제 성장과 맞먹는 거죠.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라이프 생명의 그 길을 보면 보통 우리가 100세를 넘기지 못해요. 어느 나라 민족이든. 근데 그 100세까지 도달하는 민족이 점점점 늘어나는데 우리나라가 상당히 앞서가 있다. 그만큼 생존 확률이 올라갔다. 우리 기대 수명이 얼마나 될까? 우리 민족이 얼만큼 지난 한 70년에 비해서 우리가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이 여성 남성 할 것 없이 전 세계에서 몇 위 같아요? 1위.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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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위예요. 이건 우리나라 통계고 유엔 통계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기대 수명이 전 세계에서 2위라는 사실이에요. 놀랍잖아요? 우리가 언제 이렇게 발전했겠어요? 건강한 삶, 유병 기간을 빼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80년 살았어요. 그동안 20년 병 앓았으면 그거 산 게 아니죠. 내가 병이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얼마큼 살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로 떨어져요. 그래도 높은 거예요. 세계에서 유병 기간, 건강하게 사는 기간이 가장 긴 데가 스웨덴, 그 다음에 아일랜드, 스페인, 노르웨이, 부끄럽하죠? 독일, 이탈리아, 헝가리. 그 다음에 우리가 차지하고 있어요. 아마 일본도 비슷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장수가 중요한가 강수가 중요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현재 우리가 그 요양원 생활, 나이가 들면서 노인 우울증 많죠? 그 다음에 뇌졸중 후유증, 치매, 파킨슨, 그 다음에 뭐 중추신경 퇴행성 질환 해가지고 뭐 척추, 협착, 걷질 못하고 관절이 아파서 잘 힘들고 또 골다공 때문에 부러지고 뼈지고 이런 분들이 많아질수록 좋은 건강한 사회가 아니죠. 이런 현실이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그 다음에 폐질환, 심장질환, 각종 암을 앓고 나서 후유증 너무 많다 이거죠. 오래 살다 보니까. 이런 데로부터 자유스러운 거, 그런 질병으로부터 자유스러운 생활이 많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기대 수명은 올라갔지만 건강 수명은 우리가 아직도 세계 1위가 되기에는 좀 벅차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국민이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장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라고요? 건강하게. 그렇죠. 강수가 중요한 거예요. 강한 강자, 편할 강. 마음과 이 몸이 편하게 살아야 된다. 그죠? 전 세계적으로 장수 마을이 있어요. 건강하고. 이게 장수 마을은 건강이 포함된 거예요. 댄 뷰티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 상당히 많은 데이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잘 살고 떠나서 편안하게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이 마을을 해보니까 미국의 로마 린다라고 있어요. 캘리포니아에. 이 남미 코스타리카의 리코야라는 마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태리의 사르디나. 저도 안 가봤어요. 한번 가고 싶어요. 그레스의 이카리아. 동양에서는 한 군데가 있어요. 어디 계세요? 일본의 오키나와. 본토가 아니고 오키나와. 여기가 5군데에서 이걸 블루존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들의 그 특징이 있어요. 이 건강한 그룹을 형성해. 내 주위에 건강한 그룹. 제일 건강한 그룹이 뭐예요? 가족입니다.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가족. 이 가족이 건강치 못하면 안 돼요.
근데 가족과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서 건강한 그룹을 만드는 사회. 가족이 깨지면 우선 안 되죠. 가족이 불행한 사람들이 항상 스트레스가 많아요. 굉장히 불행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가족이 붕괴될 수 있는 분이 많잖아요. 우리가 이분들을 이해해주고 같이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돼야만이 우리가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배려해. 서두르지 않기로. 제가 이걸 보고 끼어들지 않기로 했어요. 버스가 먼저 가면 나보다 많은 사람이 타고 있으니까 버스 먼저 보내는 거. 버스하고 경쟁, 택시 경쟁은 제일 바보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 사람들은 운전해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또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으니까 그런 데서 마음이 열가지고 배려하기. 이것도 배려예요. 서두르지 않게. 그 다음에 이제 여성들이 많이 억압을 당하잖아요.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자율적인 그런 여성들. 그런 게 많은 동네. 햇빛 많이 쬐는 동네. 콩을 많이 먹었어요. 콩이 많아요. 근데 금주를 많이 해, 이분들은. 술을 잘 안 먹어요. 와인 먹어야 2잔? 그 다음에 신앙심. 뭔가를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갖다 편안할 수 있는 나를 도와주는 절대자의. 대부분 이분들이 이제 기독교 지역이죠. 오키나와만 빼고로. 그 다음에 통밀.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는 현미 먹으면 되죠. 현미. 예, 껍질에 많이 들어있는. 그 다음에 좀 이런 현대 문화로부터 좀 떨어진 지역. 스트레스 안 받는 지역. 이런 것들이 특징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게 참 많다. 그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할 뽑으라면은 가족이었어요. 그 다음에 뭘까요? 담배를 안 피는 거예요. 제가 담배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담배가 얼마나 해로운가를. 세 번째, 채식을 많이 해요. 그렇다고 고기를 먹지 말라는 얘기 아니야? 고기를 먹지만 채식을 많이 해라. 사회적으로 계속 활동해야 돼. 제 환자분 중에는 지금도 활동하는 분이 있어요. 봉사하시는 분들. 뭐 교회 봉사든 사회 봉사든 동사무소 봉사든 즐겁게 자기가 일을 해야 하루가 편한 거예요. 그리고 소화도 잘 되고 운동도 하고. 95세 할아버지가 계속 핸드폰 보고 일을 해요. 그래서 판막이 나빠서 판막을 고쳤거든요. 너무너무 열심히 일하세요. 그 다음에 꾸준히 운동하는 거예요. 꾸준히. 아파트 계단을 10층이면 올라다니시라고요. 올라가는 거 운동이에요. 내려오는 거는 관절 때문에 걷지 마시고 엘리베이터 타고 오시고. 그래서 항상 저는 환자분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파트 몇 층에서 물어보면 10층 걸어가죠. 20층. 그럼 10층까지 걸어가지고 10층에서 엘리베이터 타세요. 그래요. 운동이 중요하다. 그죠? 제가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고 싶은 그림 하나 있어요. 아마 그 우스꽝스러운 그 만화죠. 우스꽝스럽죠. 인간의 모습이 저렇게 변한 건 아니지만 이게 비유한 거예요. 우리 현대인이 앞으로 어떻게 다가올까? 이렇게 비만은 모양으로 바뀔 때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바뀐다면은 이건 완전히 재앙이죠. 이게 2003년도에 이코노미스트의 커버에 실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너무 이 그림이 해학적이고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착해 몸이 변하면 안 되죠. 그죠? 우리가 걷던 시대에서 이렇게 비만이 없었어요. 걷던 시대에서. 그렇죠. 근데 언젠가는 엘리베이터 타고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운전하면서 이렇게 생기는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이 결국 우리 몸에 해로운 모습을 보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강하게 살려면 우선 첫 번째 1차 예방. 1차 예방은 내가 병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지, 내 집안에 어떤 내력의 문제가 있는지, 내가 생활 패턴이 어떤지,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데 편식을 하는지,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남과의 너무나 갈등적인 요소를 만들어내고 삶이 아닌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한테 스트레스 주고 나도 받아요. 주는 사람은 꼭 받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이런 등등이 결국은 나에게 내적인 그런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우선 예방이 돼야 된다. 두 번째는 2차 예방이에요. 내가 병에 일단 걸렸다? 내 암이 걸렸다? 내가 심혈관 질환이 걸렸다? 고혈압이 발생했다? 뭔가는 왔다. 그러면 다시는 그걸 겪으면 안 되죠? 그게 2차 예방이에요. 1차 예방, 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게 1차 예방이고 생겼을 때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게 2차 예방이에요. 여러분 1차와 2차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100세 시대를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건강의 3대 신체 요건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코, 귀도 다 중요하죠. 그러나 일단은 우리가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손자 손을 잡고 공원도 가고 백화점에 가서 물건도 사주고 이렇게 해야 손자가 좋아하죠. 그것도 즐거움이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내가 건강해야 돼. 인지기능. 인지기능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너 누가 와서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인지기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건강한 심혈관과 폐기능. 숨이 차지 말아야 되죠. 되게 중요하죠. 생활하는 데 있어서. 세 번째, 건강한 근육과 골관절. 이 척추도 포함되고 관절도 포함되고. 가야 되니까, 움직여야 되니까. 시장도 보러 가야 되고, 마트도 가야 되고, 손자집에도 가야 되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렇지 못하면 안 돼. 근육이 없으면 피곤해요. 여러분, 피곤이라는 거는 근육이 없을 때 피곤해요. 내 몸을 지탱을 못하면 어떻게 자꾸 눕게 되죠. 여러분, 피곤한데 서 있는 사람 봤어요? 다 눕죠. 왜? 근육이 나를 지탱 못하는 게 그 피곤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3대 신체 요건을 갖추기 위한 전략. 첫 번째, 과음 하지 않기. 담배 안 하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은 여성들도 담배 하고 술 먹어요. 제가 환자 보다가 한 40대 초반에 했는데 협심증 있고 그래서 내가 가끔 물어보거든요. 담배 피세요? 그러니까 예, 해요. 그래요. 여성들도. 그러니까 여성들하고 담배 안 피는 분이 많아요. 담배는 정말 하지 말고 과음하지 말고 건강한 식단 관리. 식단 관리 굉장히 내가 먹는 거. 내 몸에 벙커시유를 넣느냐 휘발유를 넣느냐 똑같아요. 깨끗한 자동차에 벙커시유를 넣으면 안 되죠. 똑같아요. 이것도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과식 오버로드예요. 이게. 그러면 그걸 태워야 돼. 먹은 만큼 책임지라고 아까 그랬죠. 태워야 돼요. 먹고 운동하는 게 건강해요. 과식에도 운동하면 돼요. 세 번째, 휴식이 필요해요. 우리 몸은. 우리 몸은 뇌도 휴식이 필요하고 근육도 휴식이 필요하고 모든 휴식을 충분히 해야만이 그 다음에 일을 잘할 수 있어요. 그렇죠? 충분한 휴식. 나 쉴 시간이 없어. 근데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은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내지 않으면 절대로 쉴 수가 없다. 잠을 잘 자야 돼요. 수면 관리. 근데 수면을 못하는 분들의 대부분 공통된 문제는 꼭 잠잘 때 깨면 꼭 다른 생각을 해요. 내일은 내일 생각하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일 생각하자. 지금은 자자. 그 시간에 옆집 아저씨가 이런 얘기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오케이? 마음 다스리기. 그 제가 일소. 하루에 한 번 웃으면 하루 젊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루에 화를 내면 하루 늙어지는 거예요. 일소, 일로.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말했죠. 남을 배려하잖아요. 잘 사는, 건강에 오래 사는 사람들이 남을 배려하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파트 나갈 때 문 열면 잡아줘요. 다음 사람 오면. 그것도 배려해요. 탁 열고 혼자 나가면 앞집 사람이 머리 다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머리가 다치지 않도록 아파트 문을 열어주고 어떤 사람은 먼저 가세요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얼마나 마음이 여유로워요? 그럼 나만 열고 나간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사회가 이제는 성습관 사회이기 때문에 그게 내 마음이 편한 거예요. 역지사지하자 이거죠. 우리 제가 다니는 학교 세브란스 시가 우리 못 살 때 1902년에 돈을 줘서 세브란스 병원을 만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세브란스 시가 에비슨 박사한테 돈을 줬어. 병원을 지라고. 동양 최대의 현대식 병원. 하신 말씀이 받는 에비슨 선생보다 주는 자기 기쁨이 큽니다. 그게 말하자면 남을 배려한다는 거죠. 내가 더 기쁘다 이거죠. 주어서 기쁘다는 게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이게 제가 강수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자기가 하나도 불편할 게 없죠. 마음 편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운동, 생활화. 섭취한 만큼 에너지. 그래서 근력 키우기. 근력 키우기는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죠. 운동 키우고. 그 다음에 심폐 운동이라는 거는 이제 다이내믹 엑서사이즈죠.
그 뭐 에어로빅도 좋고 스트레치도 좋고 집에서 허리 발고 이거 스쿼팅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유튜브 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운동을 통해서 내 신체를 건강하게 준비를 해야 우리가 100세를 건강히 사는 거지. 이게 뒷받침이 안 되면 누워서 그냥 방에서 꼼짝 못하고 100세 살면 뭐하나 이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이런 신체 요건을 좀 갖추기 위한 전략을 가지고 100세를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게 좋겠다 이런 뜻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시청자 여러분께도 제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내가 건강이랑 뭐 체중 관리하기 위해서 뭐 당장 운동해야지 막 등산부터 할까? 막 되게 격한 운동을 했을 때 운동한 느낌이 난다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운동을 좀 다치지 않고 지혜롭게 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일까요? 많은 분들이 운동한다면은 등산부터 생각해요. 산에 가야 된다고 꼭 생각하는데 좋은 생각이신데요. 저는 항상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자기가 개발해야 된다 생각해요. 산에 매일 갈 수는 없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씩 갈 수 있죠. 그러나 그 중간에 우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근력을 키워야 돼요. 근력을 키운다는 얘기는 내 관절을 보호한다는 얘기예요. 이 관절과 허리, 등 등을 보호를 해야 돼요. 무릎과 다리, 허리는 내 몸을 지탱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잖아요. 근데 그걸 지탱해주는 게 뼈만 하나요? 근육이 강건해야 되죠. 근데 근육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근육은 아까 스마트하다고 그랬어요. 스마트해요. 왜? 일 한 만큼 자기 커져요. 그래서 근육이 보호가 되면, 커지게 되면 관절이 보호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철골이 부족하면 강력 시멘트로 우리가 기둥을 보충을 하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육이 단단해져야 되고 근육이 단단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걷는 운동부터 쭉 걷다가 하면 그 다음에 등산, 그 다음에 달리기 뭐 이렇게 무조건 달린다. 다 관절이 망가지면요 더 운동을 못해서 더 비참해져요. 그러니까 물론 근력을 키우는 운동이 첫 번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강수를 위한 첫걸음이 근육을 키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근육 잔고. 은행의 잔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근육 잔고가 중요하다. 맞습니다. 원장님 다음 주 강연은 어떤 주제일까요? 다음 주 강연은 이제 우리 현대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스트레스하지만 스트레스를 잘 이용하면 되게 좋은 스트레스가 되는 거고 잘못되면 병이 되는 건데 이런 그 자극을 받고 내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어떤 신체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심혈관 질환에 악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스트레스와 심혈관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강연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백세인생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한 백세인생을 위하여!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